안녕하세요. 코치이자 대화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3장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에 대해서 나눠볼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목차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3장부터 6장까지는 비폭력 대화의 4가지 대화 모델을 하나하나 깊이 좀 배우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폭력 대화의 4가지 모델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있는데요. 제3장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관찰에 대해서 다룬답니다. 책 페이지를 넘겨보면 페이지 61페이지 앞에 시가 있어요, 여러분. 마셜 로젠버그가 쓴 시인데요. 이 시를 좀 해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랑 함께 좀 읽으면서 나눠보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무엇을 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당신의 평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2가지를 섞지는 마세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당신의 평가도 괜찮아요 라는 얘기는요. 특정 시간과 맥락에 따른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는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 챕터 3를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것을 우리는 특정 시간과 맥락에 따른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는 동적인 언어라고 해서 비폭력 대화에서 지양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2가지를 섞지는 마세요라는 표현은요. 관찰과 평가를 섞어서 얘기하지 말아라. 즉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챕터 3에서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는 정적인 언어, 죽은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읽어 내려가 볼게요. 그러나 혼동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게요. 내 행동과 그에 대한 당신의 평가를 뒤섞어 보세요. 내가 일을 끝내지 못해서 실망했다고 말해도 좋아요. 하지만 무책임하다라는 말은 내게 동기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가올 때 내가 아니요라고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세요. 그러나 나를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라고 바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당신의 평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2가지, 즉 관찰과 평가를 섞지는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평가와 관찰을 분리해서 얘기해라. 즉 다시 말하자면 평가를 할 거면 특정한 시간과 맥락에 따른 관찰을 바탕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페이지 61부터 자세하게 좀 음미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내려가 볼게요. MVC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듣고 접촉할 때 그것들을 평가와 섞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MVC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려 할 때 관찰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관찰과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이 내가 뜻한 대로 내 말을 이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우리는 제가 대화 훈련을 할 때 항상 그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말하는 사람은 2가지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할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관찰과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이 내가 뜻한 대로 내 말을 이해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이야기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오히려 우리의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서, 즉 관찰과 평가를 뒤섞어서 얘기해버리면 우리의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서 저항감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객관적이 되어 평가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MVC는 대상을 고정시키거나 일반화하는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이다. 그러므로 평가는 특정 시간과 맥락에 따른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항상 대화훈련 강의를 하다 보면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서도 이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완전히 객관적이 되어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과 평가를 분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MVC는 대상을 고정시키거나 일반화하는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가란 특정한 시간과 맥락에 따른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애고에서 나온 평가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주요한 삶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루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평가라는 게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할 때 이것이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평가라는 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다만 나의 관점에서 비롯된 평가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평가할 때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어떤 대상을 고정시키거나 일반화하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시간과 맥락에 따른 관찰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페이지 62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62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내 친구인 루스 베버 마이어는 평가와 관찰을 대비하는 노랫말을 통해 정적인 언어와 동적인 언어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또 노랫말, 시와 같은 노랫말을 통해서 동적인 언어와 정적인 언어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시를 한번 좀 음미하면서 여러분께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내가 보는 동안에 한 번도 뛰어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끔 잠도 자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를 이상하다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가요? 나는 바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아이는 가끔 내가 이해 못하는 일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아이랍니다. 또 내가 본 아이는 내가 가본 곳들에 가보지 못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를 바보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것들을 알고 있을 뿐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둘러보아도 나는 요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들을 섞고 불을 켜고 고기가 구워지는 것을 살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를 본 적은 없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보는 사람이 요리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요리라고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지친 거라고 혹은 태평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의견을 섞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단지 내 의견일 뿐이라고. 자, 여러분 다시 시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단락, 시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당신이 보는 사람이 요리사일까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당신이 보는 사람이 요리사일까요? 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적인 언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는 것, 즉 우리가 관찰한 것과 우리의 평가를 섞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건 역시 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다거나 바보 같다라는 부정적인 꼬리표의 효과는 명백하지만 긍정적이거나 요리사처럼 중립적으로 보이는 말도 한 사람을 전인격적인 존재 그 자체로 보는 능력을 제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이 표현을 보니까 한 가지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저의 상담 선생님께서 저한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원 씨는 참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게 그 말이 좀 좋으면서도 동시에 좀 불편했어요, 많이. 뭔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것 같고 내가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그 말이 많이 불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물론 저는 상담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 저의 많은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존재 자체에 주목해보는 거 우리가 그런 연습을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좀 넘겨보면요. 페이지 67에 평가와 관찰을 구분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크게 평가가 섞인 관찰과 평가와 분리된 관찰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잘 구분이 가실까요? 우선 총 7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평가가 섞인 관찰은 너는 아주 후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평가와 분리된 관찰은요.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어떤 특정 맥락의 관점에서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너는 아주 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평가와 분리된 관찰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는 늑장을 부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평가가 섞인 관찰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와 분리된 관찰로는 그는 시험 보기 전날 밤에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시험 보기 전날 밤에만
공부하는 그 맥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은 그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라고 평가가 섞인 관찰을 하고 있다면, 평가와 분리된 관찰에서는 내 생각에는 그가 일을 제때 못 끝낼 것 같다라고,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섞인 관찰 네 번째에서는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와 분리된 관찰로서는 네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봐 나는 걱정돼 라고,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까봐 나는 걱정된다라고 그 맥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가 섞인 관찰과 평가와 분리된 관찰을 조금 구분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MVC는 고정적인 일반화를 피하고 진행 중인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라는 거. 그래서 관찰을 표현하는 말은 어떤 때와 맥락에 맞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지점을 염두에 두고 헷갈릴 때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조금 더 구분이 될 거예요. 이제 3장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연습 문제 페이지 72에 있는 연습 문제도 다들 풀어보셨을까요? 풀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답이 맞고 틀리고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이 왜 맞고, 이것이 왜 평가이고, 이것이 왜 관찰인지에 한번 눈여겨보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 평가와 관찰을 구분하자라는 거,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에는 맥락적인 관점에서 하자라는 거. 왜냐하면 MVC는 정적인 언어가 아닌 동적인 언어를 지향하니까 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3장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4장에서 뵙도록 할게요.